70이라는 나이에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여기 아래를 만져주세요. 농담처럼 던졌지만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그는 조용히 제 곁에 앉았습니다. 말없이 주름진 손을 제 손 위에 올려두었어요. 그 순간 말이 필요 없다는 걸 처음으로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정이라고 합니다. 73이에요. 평생 반찬 가게를 했어요. 시장 안에서요. 33부터 70까지 40년을 매일 새벽에 일어났고 하루도 안 빠지고 일했어요. 하지만 몇 달 전 임대료는 오르고 매출은 뚝 떨어지면서 결국 가게 문을 닫았어요. 폐업 신고를 하던 날 사인 하나 하는데 눈물이 핑 돌더군요. 그날부터는 눈을 떠도 갈 데가 없었어요. 늘 하던 습관처럼 눈을 뜨면 부엌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길 반복했죠. 이제는 반찬을 만들 이유도 누군가 먹어줄 사람도 없으니까요. 남편은 10년 전에 떠났고 딸은 미국에 살고 아들은 설 때나 추석 때 얼굴 한번 보여요. 그게 다예요. 엄마 잘 지내지? 그 짧은 전화 한 통이 전부인 나날들. 혼잣말이 늘었어요.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고 말할 사람도 없고 그러던 어느 날 김희숙이라는 친구가 찾아왔어요. 이 친구는 저랑 동갑이고 시장 반대편에서 30년 넘게 포장마차를 했죠. 야, 전화도 안 받아서 걱정했잖아. 너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해? 하더니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군요. 정희야, 나랑 절에 가자. 절에? 왜? 템플스테이. 2박 3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다 오는 거야. 처음엔 웃었어요. 야, 절은 죽기 전에 가는 데 아니야? 나 같은 죄인이 거길 왜 가? 무슨 죄인이야? 평생 그렇게 일만 하면서 살았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어? 그 말에 울컥했어요. 그래요. 저는 그냥 남들처럼 열심히 살았을 뿐이에요. 누구에게도 해코지하지 않았고 정직하게 땀 흘리며 살았어요. 그런데 왜 나는 늘 미안해야 했을까요? 왜 늘 뭔가 잘못하고 있는 기분이 들었을까요? 공기라도 바꾸자. 숨통이 트일 거야. 우리 나이에 집에만 있으면 진짜 병 생겨. 결국 따라 나섰습니다. 큰 기대는 없었어요. 그냥 누가 부르니까 나온 거죠. 어디선가 다시 사라질까 싶어서. 도착한 절은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젊은이들 사이에 우리 또래도 꽤 있더군요. 다행이었어요. 조별 편성이 있었고 이숙이랑은 다른 조가 되었어요. 그게 아쉬웠죠. 처음 해보는 거라 낯선 게 많았거든요. 제 조에는 4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유난히 말이 없는 키 큰 남자 한 분이 계셨어요. 이동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 후로도 묵묵히 조용한 모습이었어요. 불경을 외울 줄 아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입모양으로 따라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이상하게 진지해 보였어요. 조용한 분이라 처음엔 불편했어요. 말도 안 걸고 웃지도 않고 하지만 점점 그 조용함 속에 무언가가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동규 씨, 여긴 처음이세요? 용기 내서 말을 걸어봤어요. 예, 처음입니다.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그냥 마음이 좀 답답해서요. 그 말에 가슴이 쿵했어요. 저도 똑같았거든요. 그날 오후 명상 시간에도 그는 옆에 앉아 조용히 호흡을 맞췄어요. 숨소리조차 안 들리는 그 고요함 속에서 처음으로 제 마음이 잔잔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저녁 공양이 끝나고 자율 명상 시간이었어요. 스님이 그러셨죠. 생각을 흘려보내고 그 자리에 숨을 놓으세요.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눈을 감아도 오히려 그 사람 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묵묵히 앉아있는 모습, 입술만 조금씩 움직이는 낯선 진지함.
그리고 그 눈빛. 이동규 씨는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 문득 궁금해졌어요. 밖으로 나와 마당에 앉았습니다. 하늘엔 별이 쏟아질 듯 떠 있었고 바람은 나뭇잎 사이를 스쳐 제 마음까지 건드렸어요. 그런데 누군가 옆에 조용히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어요. 이동규 씨였습니다. 여기 앉으셔도 돼요.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시더니 저 옆에 조심스레 앉으셨어요. 여기 공기 좋죠? 예. 참 조용하네요. 도시는 너무 시끄러워요. 그래서 더 힘들어요. 그 말에 가슴이 찌르듯 저릿했어요. 혹시 예전에 뭐 하셨어요? 경찰이었습니다. 경찰이요? 그래서 말씀이 적으신가 봐요. 글쎄요, 아마 습관인 것 같습니다. 이동규 씨는 말이 없었지만 그 정막이 불편하지는 않았어요. 어쩐지 그 조용함이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어요. 은퇴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3년 됐습니다. 그 사이 많이 외로우셨겠네요.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말했어요. 아내가 3년 전 먼저 갔습니다. 저도요. 남편이 열애 전에요.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우린 같은 쓸쓸함 위에 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혼자 먹는 밥이 제일 싫더군요. 정말요? 저도 그래요. 혼자 밥 먹으면 꼭 종이 씹는 맛 같아요. 우린 동시에 서로를 바라보며 작게 웃었어요. 슬픔 속에서도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이해가 그토록 따뜻할 줄은 몰랐어요. 다음 날 새벽 종소리에 눈을 떴어요. 정말 오랜만에 숙면이었죠. 도시의 시끄러운 알람이 아니라 절에서 울리는 종소리에 눈을 뜬 그 아침. 예불 시간에 다시 마주친 이동규 씨는 먼저 말을 걸어오셨어요. 잘 주무셨어요? 네. 편하게 잤어요. 이동규 씨도요? 네, 간만에요. 짧은 인사였지만 서로를 향한 어색함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날 오전 조별 산책이 예정돼 있었어요. 절 뒤편으로 난 오솔길을 따라 4명이 함께 걷기로 했는데 다른 2분은 금세 앞서갔고 이동규 씨와 저는 뒤에서 천천히 걸었어요. 여기 오길 잘하신 것 같아요. 예, 처음엔 망설였지만 지금은 잘 온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이런 공기, 이런 풍경, 혼자 보기엔 아깝잖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말했죠. 이 정자에서 잠깐 쉬시죠. 산 중턱, 나무로 지어진 작은 정자가 있었어요. 앉아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절이 한눈에 들어왔고 멀리 산 능선이 이어지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어요. 그 순간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이동규 씨 외로우세요? 그는 잠시 놀란 눈으로 절 보더니 숨을 들이마시고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많이요. 그 단 한마디에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저도 그래요. 너무 외로워서 가끔 미칠 것 같을 때가 있어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잠드는 그 시간이 정말 견디기 힘들어요. 그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말했어요. 제 아내가 앉던 자리는 아직도 비워두고 밥을 먹습니다. 그 빈자리가 점점 더 커지더군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똑같았거든요. 누군가와 같은 이유로 아파하고 있다는 걸 이토록 선명하게 느낀 건 정말 오래간만이었어요. 그날 오후는 차담 시간이었어요. 스님이 차를 끓여주시며 물으셨죠. 외롭다는 감정을 부정하지 마세요. 그 감정도 당신 삶의 일부니까요. 그 대신 그 외로움을 나눌 누군가가 있다면 조금은 덜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 옆에 앉은 그 사람을 살짝 바라보았어요. 말은 없었지만 이동규 씨 역시
조용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달빛이 밝았던 그 밤, 우리는 게스트하우스 뒤편 평상에서 다시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선자 씨, 지금 바람 좀 쐬러 가실래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제 대답은 아주 짧았지만 가슴은 몹시 뛰고 있었어요. 절 뒤편 작은 평상에 두 사람이 조용히 앉았습니다. 말없이 천천히 밤 공기를 마주하며 앉아 있었어요. 처음엔 약간 떨어져 있었지만 달빛이 깊어질수록 그 거리도 조금씩 좁혀졌어요. 정희 씨, 추우시면 안으로 들어가시죠. 아니에요. 이런 밤 공기 맞는 게 얼마만인지 몰라서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사이엔 말보다 긴 침묵이 더 많았지만 그 침묵이 전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자체로 위로였어요. 어디선가 풀벌레 소리가 들리고 별빛은 머리 위를 흘렀습니다. 달은 마치 우리를 비춰주는 유일한 불빛처럼 조용히 세상을 덮고 있었죠. 그가 천천히 말했어요. 정희 씨, 이런 말 갑작스럽겠지만 오늘 하루 정말 좋았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저도 그래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짜 대화를 한 것 같았어요. 가족들하고는 이런 얘기 못하죠. 그렇죠.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요. 걱정 끼칠까 봐서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혼자 견디는데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오늘처럼 누군가 곁에 있는 밤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걸 잊고 있었나 봅니다. 그 순간 그의 손이 조심스럽게 제 손 옆에 내려앉았어요. 놀라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조용히 제 손을 덮었죠. 그 손은 따뜻했어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온기처럼 이 나이에 누군가 손을 잡아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제가 조용히 말하자 그가 웃으며 속삭였어요. 저도 정희 씨가 아니었으면 이런 마음 다신 안 생겼을 겁니다. 그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누군가의 채운 그 조용한 진심 하나에 얼마나 마음이 녹아내릴 수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그 손을 잡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많은 걸 나누고 있었어요. 마음도, 기억도, 아픔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따뜻함도. 그가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정희 씨, 이제 좀 늦었네요. 방으로 가시겠어요? 그 말의 의미를 저는 알고 있었어요. 단순히 쉬자는 의미가 아니란 걸. 같이 가요. 짧게 대답했지만 제 심장은 몹시 뛰고 있었어요. 게스트하우스 쪽으로 나란히 걸어갔습니다. 정말 천천히, 마치 모든 걸 확인하고 마음을 다지듯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겼어요. 그의 방 앞에 도착했을 때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들어오실래요? 방 안은 조용하고 아늑했어요. 창문 너머로 달빛이 살며시 들어와 이불 위를 비추고 있었죠. 그는 조용히 차를 끓였고 그 손이 살짝 떨리는 걸 보았어요. 그게 오히려 진심이라는 증거 같아서 제 마음은 더 따뜻해졌어요. 정희 씨, 지금도 괜찮으세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서로의 옷깃을 천천히 풀어내렸습니다. 말없이 조심스럽게, 급하지 않았고 어색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자연스러웠어요. 그날 밤 우리는 다시 남자와 여자가 되었습니다. 서로의 피부를 느끼며 오랜 시간 쌓여있던 외로움을 조금씩 덜어냈습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도 하고 젊었을 때 못 이룬 꿈에 대해서도 속삭였어요.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말들을
밤이 깊도록 나눴습니다. 이불 속에서 그의 품 안에 안겨 있으니 한없이 포근했어요. 아무 말도 필요 없었어요. 그 밤 제 인생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기 전에 저는 눈을 떴어요. 이불 속에서 이동규 씨의 체온이 아직 남아 있었죠. 몇 년 만에 이렇게 따뜻한 아침을 맞이한 건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을 만큼 기분이 잔잔하고 평화로웠어요. 그는 아직 자고 있었고 그 얼굴을 보며 저는 속으로 되뇌었죠. 어제는 꿈이 아니었구나. 창밖으로 새소리가 들려왔어요. 도시에서는 들을 수 없는 맑고 투명한 아침의 소리였어요. 그 소리를 들으며 그의 곁에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마음이 가만히 고요히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조금 뒤 그도 눈을 떴어요. 저를 보며 웃었고 저도 조용히 웃었죠. 잘 주무셨어요? 네. 정말 오래간만에요. 그 짧은 인사만으로도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설명도 해명도 필요 없었죠. 그날은 템플스테이 마지막 날이었어요. 다들 정리하고 소감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죠. 스님 앞에서 누군가는 명상에 대한 깨달음을, 누군가는 자연의 위로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이동규 씨는 간단히 말했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 말 외엔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어요. 진짜 하고 싶은 말은 그 자리에선 꺼낼 수 없었죠. 너무 많고 너무 깊어서요. 짐을 챙기고 버스 쪽으로 이동해야 할 시간이 되었을 때 저는 마음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이대로 헤어지는 걸까? 버스에 오르기 직전까지 그는 보이지 않았어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죠. 그 순간 이수기가 제 팔을 잡았어요. 정희야, 빨리 와. 버스 출발한대. 잠깐만 인사해야 할 사람이 있어. 아, 그 조용한 분? 에이, 나중에 연락하면 되지. 지금 다들 기다리고 있어. 그 말에 마음이 더 급해졌어요. 그런데 멀리서 누군가가 손을 흔들며 달려오고 있었어요. 이동규 씨였어요. 숨이 차 보였고 손에 무언가를 꼭 쥐고 있었죠. 정희 씨, 그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가슴이 또 한 번 쿵 내려앉았어요. 어디가 계셨어요? 스님께 인사드리느라요. 이거 드리려고요. 그가 조심스럽게 작은 봉투를 제 손에 쥐어 주었어요. 이게 뭐예요? 그냥 제 마음입니다. 나중에 보세요. 버스 기사님이 경적을 울렸어요. 떠나야 할 시간이 된 거죠. 정희 씨는 이 버스 타시죠? 그럼 동규 씨는요? 저는 다른 방향이라 다른 버스를 타야 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게 마지막 일 수도 있겠구나. 그는 제 손을 잡았어요. 이 3일 정말 고마웠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눈물이 고였어요. 말이 안 나왔어요. 제대로 인사도 못했는데 이대로 떠나는 게 너무 아쉬웠어요. 정희 씨도 항상 건강하세요. 그가 손을 놓았고 저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자리 창밖으로 그가 서 있었어요. 손을 흔들며 웃고 있었어요. 저도 창을 두드리며 손을 흔들었어요. 그 모습이 점점 멀어졌고 곧 안 보이게 되었어요. 버스가 산길을 돌아 저를 지나치며 내려가는 동안 가슴 한켠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어요. 이수기가 옆에서 말했죠. 아쉽지? 근데 그분 연락처는 받았어? 아니, 그걸 못 받았어. 에이, 진짜 왜 그랬어? 그럼 어떻게 연락해? 나도 몰라. 그냥 그 봉투밖에 없어.
집에 도착하자마자 가방을 풀었어요. 그 봉투를 찾았는데 없었어요. 이불도 옷도 수건도 다 뒤졌지만 그 봉투는 사라지고 없었어요. 그때 떠올랐어요. 버스 탈 때 이수기가 제 팔을 확 잡아 끌었거든요. 그때 떨어뜨렸나 봐요.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그 사람이 온 마음을 담아 건넸을 텐데 그걸 놓치다니.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이불 속에서 눈을 감고 그 사람의 체온을 떠올렸어요. 그 손길, 그 눈빛, 그 말투, 그리고 그날 밤의 속삭임들. 이게 끝일까? 정말 이대로 끝일까? 그렇게 며칠이 흘렀어요. 그 사람은 여전히 제 마음 안에 있었어요. 그때 우편함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에서 온 편지였죠. 활동 사진을 보내준다 했었거든요. 봉투를 열어보니 단체 사진들과 활동 스냅샷들이 있었어요. 그중 한 장, 산책 중 이동규 씨와 제가 함께 걸었던 뒷모습이 담긴 사진이 있었어요. 가슴이 쿵했어요. 그 순간 사진 봉투 안에 작은 흰 봉투 하나가 더 들어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없었지만 글씨체를 보는 순간 알 수 있었어요. 그의 글씨였어요. 손이 떨렸어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거기엔 이런 내용이 쓰여 있었어요. 정희 씨께 이 편지를 받으실 수 있을지 몰라 조심스럽게 씁니다. 그 3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그날 밤 제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따뜻한 기억이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희 씨가 그립습니다. 다시 뵐 수 있을까요? 이 편지를 받으시면 꼭 연락 주세요. 편지 아래엔 그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벅차올랐어요. 전화기를 손에 쥔 채 한참을 망설였어요. 번호를 눌렀다가 지우고 또 눌렀다 멈추고 지금 전화를 걸어도 될까? 혹시 부담스러워하지는 않을까? 하지만 결국 그리움이 용기를 이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가운데 숫자들을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고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동규 씨, 저예요. 오정희예요. 정희 씨? 그 목소리에 놀라움과 기쁨이 묻어났어요. 편지 잘 받았어요. 감사해요. 아, 정말 전화 주셨네요. 그 말에 우리 둘 다 말없이 웃었어요. 전화기 너머로도 서로의 떨리는 숨결이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 계속 생각났어요. 저도요. 계속 마음속에 있었어요. 통화를 하면서 서로가 어떻게 지냈는지, 그날 이후 어떤 밤을 보냈는지 조심스럽게 나누었어요. 정희 씨, 혹시 이번 주말 시간 되세요?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네, 좋아요. 저도 뵙고 싶었어요. 그 주말 우리는 시내 공원에서 다시 만났어요. 처음 템플스테이 때처럼 그는 여전히 말이 적었지만 그 조용한 눈빛 하나로 모든 감정이 전해졌어요. 오랜만이네요. 네, 많이 기다렸어요.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우리는 또 수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젊은 날의 꿈, 지나온 시간, 그리고 서로의 외로움. 그날 밤 후회 안 하세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전혀요. 오히려 고마워요. 저도 그래요. 그날 이후 제 인생이 다시 사라진 기분이었어요. 그날 우리는 다시 템플스테이 절에 함께 가기로 약속했어요. 다음 주 그 절의 평상 위에 우리는 다시 앉았어요. 그 자리는 우리의 시작이었고
다시 만난 우리를 기억하는 공간이었죠.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서로의 도시에 오가며 차를 마시고 산책을 하고 그냥 함께 앉아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어느 날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희 씨, 우리 관계를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도 될까요? 그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동규 씨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놓여요. 편하고 따뜻해요. 하지만 우리에겐 또 하나의 관문이 있었죠. 정혜 씨 자녀분들은 괜찮으실까요? 아들한테 말해볼게요. 이젠 숨길 일도 아니니까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들아, 엄마가 좋은 분을 만났어. 침묵이 길었지만 결국 아들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가 웃으시니까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딸에게도 말했죠. 딸은 오히려 더 반겼어요. 엄마, 행복하시면 그걸로 된 거예요. 동규 씨도 따님에게 말씀드렸대요. 처음엔 놀라셨지만 아버지 얼굴이 밝아졌다고 흔쾌히 축복해 주셨다고요. 그 이후로 우리의 만남은 조금 더 편해졌어요. 숨기지 않아도 되고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었죠. 어느 날 그가 물었어요. 그날 밤 저는 어땠나요? 처음으로 내가 여자인 걸 느꼈어요. 살아있다는 느낌도 들었고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살면서 처음으로 사랑받는다는 느낌이었어요. 그 말에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 순간이 너무나 감사했거든요. 시간이 흘러 우리는 매주 그 절에 함께 가요. 늘 앉던 평상에 앉아 차를 마시고 하늘을 보고 서로를 봐요. 스님은 어느 날 우리에게 말했어요. 나이가 들어서 만나는 사랑은 더 조용하고 더 깊어요. 서로의 아픔을 안다는 건 서로를 더 이해한다는 뜻이니까요. 맞는 말이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젊지 않지만 더 따뜻한 마음을 가졌어요. 더 많은 상처를 겪었고, 그래서 더 잘 안아줄 수 있었어요. 노을이 물든 하늘 아래 그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정희 씨는 제 인생의 마지막 봄이에요. 동규 씨는 제 마음이 쉬는 곳이에요. 그날 우리의 마음은 서로에게 닿았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외롭지 않아요. 다시 누군가의 손을 잡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요.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70이라는 나이에 사랑이 다시 올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조용히 다가와 제 삶에 따뜻한 봄을 안겨주었죠. 혹시 지금 당신도 그런 마음을 기다리고 있나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도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